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외우지 말고 이해하는 영어 공부를 위한 최고의 도서 쓰이는 영문법이 누적 판매 2만 권이 넘었습니다. 저한테는 하나의 큰 도전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특히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참고하는 교재가 되고 또 아이 영어 공부를 위한 열혈 부모님들의 파트너가 되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하는 영어 학습의 파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만 부 판매 돌파 기념 이벤트로 무려 커피 200잔을 나눠 드릴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과 참여 방법은 영상 끝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진짜 중요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 쓰면 싸움이 나는 동사, 시키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들의 이 미묘하고도 또 중요한 뉘앙스 차이에서부터 구워 삶아서 시키는 동사까지 배워보도록 할 거거든요. 이 영상을 들으셔야만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기대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make 이라는 동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거, 만드는 거, 이미 만들었다면 그 행동을 한 것일 거고요. 그렇게 만들 것이라면 will make 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뒤에 굳이 시제의 개념을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에서 시제를 뺀 동사 원형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make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강제성이라는 뉘앙스죠. 그래서 이 강제성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저 같은 경우를 맞이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신혼 초에 저희 허스번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설거지 하라고 해서 내가 해놨는데 You make me wash the dishes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탐이 눈을 막 이렇게 뜨면서 I've never made you do anything 하면서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해가 안 갔지만 이제 아실 수 있죠.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시켰기 때문에 억지로 설거지 시켰잖아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ake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 강도가 문을 억지로 열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협박하거나 벌을 주거나 이럴 때 쓰시는 형태가 돼요. The robber made me. 자, 그 문을 열게 했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영어에서는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정말로 문을 open the door 한 건지, 잠겨있는 문을 이렇게 연 건지, 잠겨있는 문을 연 걸로 봐서 unlock 이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써볼게요. 동사 원형 쓰셔야 되니까 The robber made me unlock the door. The robber made me unlock the door 이라고 하시면 되죠. 아이한테 방에 있으라고 했어요 라는 것이 그냥 그래라가 아니라 왜 이렇게 동생이랑 싸우는 거야? 너 방에서 나오지 마! 라고 벌로 써준 거라면 make를 쓰실 수가 있어요. I made my daughter stay in her room. I made my daughter stay in her room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른이 아이한테는 쓰실 수가 있겠지만 동등한 성인끼리라던가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죠. 자, 억지로 먹게 하지 마. 먹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먹이는 걸로 봐서 얘기해 볼게요. Don't make him eat it. Don't make him eat.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뒤에 eat it. 이 목적어가 들어가게 되면 음식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버섯 먹기 싫단 말이야. 그 버섯 억지로 먹이지 마 라고 할 때는 don't make him eat it이 되는 거고, 배가 안 고픈 애한테 그래도 먹어야지 하고 억지로 먹이게 하는 거는 뒤에 목적어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Don't make him eat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억지로 하게 하는 거지만 실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억지로 그 강제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가 바로
울게 하거나 웃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울거나 웃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내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웃겨서 웃는 거잖아요. 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make이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쓰시는 거고요. 다만 네가 날 억지로 웃겼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네가 나 웃겼다, 너 때문에 나 웃었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 너무 웃겨 이런 얘기 할 때 You are so funny 하셔도 되지만 네가 나를 웃게 한다 라고 해서 You always make me laugh. You always make me laugh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한국말로 시키다 하면 또 떠오르는 게 hav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have는요, 한국말의 시키다와는 좀 결이 달라요. 영어는 영어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동사가 벌써 have,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상황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한국말로 시키다 라고 하면 마치 이렇게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만 쓸 수 있고 이렇게 동등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른한테는 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 이런 거 가질래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줄 만한 가까운 관계, 즉 가족 관계에서는 엄마나 아빠나 어른한테도 쓰실 수 있는 표현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나 그런 상황을 가졌어 라고 하면 이미 이 행동이 일어난 게 되는 거고요. 나 그런 행동을 가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저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사의 시제 개념을 빼줍니다. 동사 원형을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자, 동생한테 우유 좀 사오라고 했어 라는 거. 동생이 우유를 사오게 하는 그 상황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have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죠. I had my brother buy some milk. I had my brother buy some milk. 라고 하시면 되고 이미 가졌기 때문에 동생이 우유를 이미 산 게 되는 거죠. 엄마께 데리러 와달라고 할 거야.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는 이런 상황을 제가 원하면 가질 수 있어요. 엄마한테 부탁할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는. 이런 관계에서는 have를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시키다가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버르장머리가 없어 막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영어의 have는 단순히 갖는다라에서 왔다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So I will have my mom pick me up. I will have my mom pick me up 이라고 하시면 되고 아직 엄마한테 부탁을 할 거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 돼요. 그래서 아직 나를 픽업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픽업하면 보통 차로 데리러 가는 거고 뭐 걸어올 수도 있고 그냥 나 데리러 왔다라는 거를 표현하실 때에는 come get me 이용하셔도 돼요. I will have my mom come get me. I will have my mom come get me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동생한테 우유를 사오라고 할 때 당장 우유 사와 막 이렇게 강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인끼리 보통 일상의 대화에서 make를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고요. 부탁을 했겠죠. 우유 좀 사다 줄래? Could you buy some milk? Could you buy some milk on your way home? 이라고 했을 거기 때문에 ask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쓰셔도 돼요. 다만 ask는 부탁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have보다는 좀 더 우회적인 표현이다, 부드러운 표현이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얘는 일반 동사기 때문에요. 목적어 뒤에 동사를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쓰셔야 하고요. 문맥에 따라서 내가 부탁을 해서 실제로 우유를 샀는지 부탁은 했으나 아직 우유를 사지는 않았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문맥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동생한테 누나로서 그냥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시의 뉘앙스가 강한 말하다, tell을 이용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I told my brother 이용해서 쓰시고 told도 마찬가지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투부정사 쓰셔야 돼요. I told my brother to buy some milk
라고 하시게 되면 좀 더 직설적이죠. 사오라고 내가 시켰어의 느낌이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자, 엄마께 데리러 와달라고 할 거야도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Could you come get me? Could you pick me up? 이라고 부탁을 했을 거기 때문에 ask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I will ask my mom to pick me up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엄마한테 좀 지시를 내리는 뉘앙스인 tell을 쓰는 거는요, 약간 좀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로도 엄마한테 말 완전히 편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I told my mom to pick me up 이라는 것도 이제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보통은 엄마한테는 tell보다는 ask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have까지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 문법 공부 좀 해봤어 하시는 분은요, 시키다라고 하면 나 get 들어봤는데 하실 수가 있어요. get도 일반 동사로서 시키다란 의미로 활용이 되기도 해요. get은 움직이는 그림의 기본 동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가 움직이게 하다라는 의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의미 때문에 이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려는 뉘앙스, 즉 상대방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막 convince 해달란 말이야. 뭔가 설득을 하거나 뭔가 회유를 하거나 대가를 줘서 움직이게끔 할 때, 고를 때 쓰시는 게 get이돼요. So I got my brother to buy some milk. 이렇게 쓰시게 되면 순순히 그냥 시켰어가 아니라 안 하겠다는 거를 제가 야, $5 줄 테니까 5,000원 줄 테니까 사다 주라. 이런 식으로 뭔가 convince, 설득해서 회유해서 시켰다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시키다라는 표현을 같이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무조건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하고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그런 문장 구조가 왜 생겼는지, 그 동사의 의미가 어떻게 메시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실제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오해 없는 표현을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쓰이는 영문법 이 책 안에 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셀리의 쓰는 영어 커리큘럼과 함께 하시면 이런 깨알 강의 영상들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영어 사용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쓰이는 영문법 2만 부 판매 기념 이벤트로는요, 이 쓰는 영어 문법 영상에서나 쓰이는 영문법 도서 내용들 중에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이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먼저 남겨주신 다음에 요 아래에 제가 남긴 링크로 이벤트 참여 양식을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무려 200분께 시원한 커피 기프트콘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다만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사은품 증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신 참여하셔서 한국 가족분들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벤트는요, 6월 10일 월요일에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6월 14일 저희 쓰는 영어 채널 커뮤니티란에 공지를 하고 기프트콘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바이!